삼국시대 한반도.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수백 년을 피로 싸우던 시절, 그중 신라는 가장 약했습니다. 고구려에 치이고 백제에 치이고 심지어 당나라 황제에게는 무릎까지 꿇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삼국을 통일한 것은 신라였습니다.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백제에 잃고 핏빛 복수를 맹세했으며 적국의 왕 앞에서 당당히 무릎을 꿇고 차가운 외교의 계산 위에 삼국 통일의 기초를 놓은 사람. 그의 이름은 김춘추. 훗날 신라의 태종 무열왕이 되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김춘추의 삶에서 배웁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왜 때로는 가장 강한 무기인지, 그리고 그 처세술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를. 삼국시대 한반도.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수백 년을 피로 싸우던 시절, 그중 신라는 가장 약했습니다. 고구려에 치이고 백제에 치이고 심지어 당나라 황제에게는 무릎까지 꿇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삼국을 통일한 것은 신라였습니다.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백제에 잃고 핏빛 복수를 맹세했으며 적국의 왕 앞에서 당당히 무릎을 꿇고 차가운 외교의 계산 위에 삼국 통일의 기초를 놓은 사람. 그의 이름은 김춘추. 훗날 신라의 태종 무열왕이 되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김춘추의 삶에서 배웁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왜 때로는 가장 강한 무기인지, 그리고 그 처세술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를. (642년) 김춘추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백제의 장군 윤충이 이끄는 군사가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합니다. 대야성은 지금의 경남 합천, 신라 서쪽 방어의 핵심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는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과 사랑하는 딸 고타소랑이 있었습니다. 대야성은 함락되었고 딸 고타소랑은 남편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춘추는 며칠 동안 기둥에 기대어 눈도 깜빡이지 않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백제에 복수하지 않으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은 곧 국가적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라 혼자의 힘으로는 백제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강력하고 결정적인 동맹. 김춘추는 외교의 길에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642년) 김춘추는 먼저 고구려로 향합니다. 백제를 치기 위한 군사동맹을 요청하러. 당시 고구려의 실권자는 연개소문, 영유왕을 시해하고 권력을 장악한 냉혹한 철권 통치자였습니다. 연개소문은 김춘추를 만나자마자 선수를 쳤습니다. 신라가 차지하고 있는 중령 이북의 땅은 원래 고구려 땅이다. 그 땅을 돌려주면 군사를 빌려주겠다. 한마디로 영토를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춘추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땅은 이미 신라의 것이며 신하인 내가 마음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연개소문은 분노했고 김춘추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적국의 수도에 갇힌 김춘추.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사람을 사귀고 정보를 모으고 기지를 발휘해 고구려 신하의 도움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고구려에서의 동맹은 실패했습니다. 이후 그는 웨일본에도 건너가 외교를 시도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김춘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표를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당나라. (648년) 김춘추는 아들 김문왕을 데리고 직접 당나라로 건너갔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당시 당나라 황제 이세민 태종은 동아시아 최강의 군주였습니다. 그 앞에 신라의 왕족이 직접 찾아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 이는 신라가 당나라의 속국임을 자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족들과 신하들은 반대했을 겁니다. 자존심 문제라고. 그러나 김춘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존심보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다. 무릎을 꿇어서 천하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당 태종을 만난 김춘추는 완벽한 외교를 펼칩니다. 신라의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백제 고구려를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며 당나라에게 동방 경영의 기회를 제시했습니다. 게다가 김춘추는 당나라의 복식과 의례를 신라에서도 따르겠다고 제안합니다. 문화적 복속을 약속한 것입니다. 자존심을 전략의 도구로 내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당 태종은 감동했습니다. 군사 동맹이 체결되었습니다. 훗날 이 동맹은 나당연합군이 되어 660년 백제를 멸망시키고 668년 고구려를 무너뜨리는 삼국 통일의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654년) 김춘추는 신라의 왕위에 오릅니다. 태종 무열왕. 그는 신라 역사에서 최초로 성골이 아닌 진골 출신으로 왕이 된 인물입니다. 이것 자체가 그의 처세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증명합니다. 혈통이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해 외교와 동맹과 신뢰로 정상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된 뒤에도 권력에 도취하지 않았습니다. 군사 훈련을 강화하고 당나라와의 동맹을 더욱 다졌으며 660년 마침내 나당연합군으로 백제를 멸망시키는 것을 직접 지휘합니다. 딸의 죽음을 복수한 그날, 그의 나이는 57세였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멸망은 보지 못한 채 삼국 통일을 눈앞에 두고 661년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58세. 그가 뿌린 씨앗은 아들 문무왕이 거두어 668년 삼국 통일을 완성합니다. 다음은 김춘추의 처세술 중 장점 7가지와 단점 3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점 1. 자존심보다 목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용기. 김춘추의 처세술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바로 전략적 굴복입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전략을 벌이는 어리석음을 그는 절대 범하지 않았습니다. 당 태종 앞에서 신라가 당의 의관을 따르겠다고 선언했을 때 주변의 많은 귀족들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반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춘추는 이 전략적 굴종으로 동아시아 최강의 군사력을 동맹으로 얻었습니다. 형식의 자존심을 버리고 실질의 승리를 택한 것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체면을 지키려다 더 큰 것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면 무엇을 내어줄 수 있는지 보입니다. 장점 2. 분노를 전략으로 전환. 감정을 연료로 쓰다. 딸을 잃은 슬픔과 분노. 보통 사람이라면 무너지거나 무모한 복수를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춘추는 그 분노를 외교적 동력으로 바꾸었습니다. 대야성 함락 후 김춘추는 진덕 여왕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백제와의 원수를 갚을 수 없다면 신라의 신하로 살 수 없습니다. 저를 고구려로 보내주십시오. 슬픔을 국가적 외교 행위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에너지를 파괴가 아닌 성장의 연료로 쓸 수 있습니까? 분노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자신을 태우지만 방향을 잘 잡으면 로켓이 됩니다. 장점 3. 동맹 구축. 혼자가 아닌 함께 이기는 법. 김춘추는 평생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동반자를 찾고 그 관계를 철저히 유지했습니다. 김유신과의 동맹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문희와의 결혼은 두 가문의 완벽한 정치적 결합이었습니다. 이후 김유신은 평생 김춘추의 군사적 오른팔이 되었고 이 파트너십이 삼국 통일의 군사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나의 약점을 메워줄 동반자를 찾으세요. 뛰어난 전략가와 뛰어난 실행가가 만날 때 역사가 바뀝니다. 장점 4. 실패에서 배우는 탄력성.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는다. 김춘추의 외교는 한 번에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실패하고 투옥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결국 당나라에서 성공했습니다. 고구려 감옥에서 탈출한 뒤 보통 사람이라면 외교 여행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춘추는 곧바로 일본으로 그리고 당나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실패가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거절은 끝이 아닙니다. 어디서 막혔는지를 파악하고 다른 문을 두드리세요. 세상의 모든 문이 동시에 닫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점 5.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설계한다. 최고의 설득법. 당 태종을 설득할 때 김춘추는 신라의 이익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나라가 왜 이 동맹에서 이득을 얻는지를 먼저 설계해서 제시했습니다. 김춘추는 당나라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를 함께 제압하면 당나라는 동방의 위협을 영원히 제거하고 실크로드 동쪽 끝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당 태종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설득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있음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협상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장점 6. 신뢰의 일관성. 한번 맺은 관계는 끝까지 지킨다. 김춘추는 당나라와 맺은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의관제도 변경, 연호 사용 등 형식적 복속의 약속들을 실제로 이행했습니다. 이 일관성이 당나라로 하여금 신라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나당연합이 형성된 뒤 당나라는 신라가 실제로 약속을 지키는지 주시했습니다. 김춘추는 아들 김인문을 당나라 황제의 수귀인질에 가까운 친위로 보내며 동맹의 진정성을 증명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인질로 보낸 것입니다. 비즈니스든 인간관계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기회가 다시 옵니다. 신뢰는 가장 느리게 쌓이지만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장점 7. 타이밍의 달인 언제 움직일지 안다. 김춘추는 무작정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국내외 정세를 읽고 가장 유리한 순간을 골라 행동했습니다. 당나라와 동맹을 맺은 뒤에도 김춘추는 무리하게 즉각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내부를 정비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당나라와의 신뢰를 충분히 쌓은 뒤인 660년에야 백제 공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단 한 번의 결전으로 백제를 멸망시키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준비 없는 실행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때를 기다리된 때가 왔을 때는 전력을 다하세요. 이상 장점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단점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단점 1. 외세 의존의 그림자, 독립성의 훼손. 김춘추의 나당연합 전략은 천재적이었지만 동전의 뒷면도 있었습니다. 당나라라는 거대한 외세를 끌어들이면서 신라는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삼국 통일 이후 당나라는 신라마저 지배하려 했습니다.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등을 설치하며 한반도 전체를 당의 영토로 편입하려 한 것입니다. 이후 신라는 나당 전쟁 670년부터 676년을 치러야만 했고, 이는 결국 대동강 이남만의 불완전한 통일로 귀결됩니다. 당나라를 이용하려 했지만 당나라 역시 신라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강력한 외부 파트너에 너무 깊이 의존하면 나중에 그 파트너가 주도권을 행사할 때 발목이 잡힙니다. 동맹은 활용하되 종속은 피하세요. 단점 2.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냉혹함. 김춘추는 목표를 위해 때로는 냉혹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들을 사실상 인질로 보내고 자국의 문화와 자존심을 외교 카드로 내어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 희생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야성 함락 당시 사위 김품석에 대한 기록이 복잡합니다. 일부 기록에는 김품석이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등 독단적인 행동이 대야성 함락의 내부적 원인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춘추가 이를 알고도 사위를 감쌌는가, 혹은 알지 못했는가, 어느 쪽이든 인간관계에 복잡한 그늘이 남습니다. 큰 목표를 향해 달릴 때 주변에 남기는 상처를 의식하세요. 결과만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단점 3. 완전한 자주 통일의 미완성. 역사적 아쉬움. 김춘추의 삼국 통일은 위대한 업적이지만 역사학자들은 한 가지 아쉬움을 지적합니다. 외세인 당나라를 끌어들임으로써 고구려의 넓은 만주 영토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민족 통일이 아닌 당나라의 도움을 받은 반도 통일이라는 한계가 남습니다.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의 옛 땅 대부분은 당나라의 안동도호부 관할이 되었습니다. 드넓은 만주 벌판은 우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현실적 선택이 역사적 한계를 만든 것입니다. 눈앞의 승리에만 집중하다 보면 더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단기 전략과 장기 비전은 항상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김춘추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폐위된 왕의 손자로 태어나 권력의 주변부에서 시작했고 사랑하는 딸을 잃는 비극을 겪었으며 적국의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전략으로, 굴욕을 도약대로, 실패를 교훈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김춘추 같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밀리는 순간, 무릎을 꿇고 싶지 않지만 꿇어야 하는 순간, 혼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그 순간 김춘추를 기억하세요. 무릎을 꿇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강한 선택일 수 있다. 분노는 다스릴 수 있을 때 무기가 된다. 동맹을 만들어라. 세상은 혼자 바꿀 수 없다. 2000년 전 삼국의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그 한 걸음이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김춘추, 태종 무열왕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느낀 점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역사 속 처세술의 달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